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래된 목공소는 내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유년 시절의 전부였고, 할아버지의 거친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유일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신 이후로 집안에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이 고즈넉한 목공소뿐이었다. 새어머니는 늘 타인방을 보듯 나를 차갑게 대했고, 아버지가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군말 없이 참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이 목공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참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이른 아침부터 목공소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퀴퀴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손때 묻은 대패를 잡고 거친 원목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일정한 리듬에 맞춰 나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날렸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도, 집안에서 숨막히게 조여오던 그 비정상적인 공기도 여기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 목공소 문에 달린 낡은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새어머니가 서 있었다. 평소라면 먼지 날리는 이곳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던 분이었다. 오늘따라 새어머니의 옷차림은 유난히 화려했고 얼굴에는 인자하기 그지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어색하고도 과장된 미소를 보는 순간 내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새어머니는 고급 가죽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내게 다가왔다. 민우야, 고생이 많구나. 날도 더운데 이런 데서 고생하는 네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새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하기는커녕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나였지만 그녀의 이런 가식적인 태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다. 새어머니는 주변을 힐끗거리며 슬쩍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네 남동생 민성이 알지?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다. 네가 이 목공소 땅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 아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목공소를 오직 자신의 친아들만을 위해 희생하라는 뜻이었다.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오직 민성이만을 챙기는 영악한 속내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대패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평소처럼 참아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 목공소는 할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방법은 알아보셔도 이건 안 돼요. 내 단호한 거절에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인자한 미소가 싹 사라졌다. 눈빛이 매섭게 돌변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다. 그 모습은 흡사 먹이를 노리는 뱀 같았다. 새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민우야, 네가 착해서 내가 좋게 말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 네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새어머니가 탁자 위에 툭 던진 봉투 틈새로 언뜻 보인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진짜 친필 서명이 찍힌 정체불명의 계약서였다. 내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대체 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 새어머니는 내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장례식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꺼이꺼이 우시며 내 손을 꼭 잡고 민우야, 이제 이 어미가 네 버팀목이 되어줄게 라고 하셨던 새어머니였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었으니까. 할아버지를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새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가짜 가면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음산한 오후였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서 서류를 찾으려고 거실로 내려오던 참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집안에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내가 알던 나긋나긋한 톤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계산적인 아주 낯선 목소리였다. 그래, 민호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노인네 유산 다 알아서 처리해 둘 테니까. 너는 그냥 미국에서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는 새어머니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나와 동갑내기인 친아들이었다. 지금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다. 발걸음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까봐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새어머니는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아주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내가 슬퍼할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던 그 얼굴은 간대없고 욕심으로 가득 찬 눈빛만 빛나고 있었다. 민우 걔는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 지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랑 건물이 다 지 앞으로 나오는 줄 알겠지. 법적으로 복잡하게 꼬아놓으면 그 미련한 놈이 뭘 어쩌겠니? 착해 빠져가지고 내가 몇 마디 다독여주면 그냥 도장 찍을 놈이야. 그러니까 돈 걱정 말고 사고나 치지 마. 귀를 의심했다. 할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유산, 그리고 나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까지 남기신 그 소중한 재산들을 새어머니는 이미 자기 친아들에게 통째로 넘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언짢음과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다는 소리를 평생 듣고 자란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할아버지의 유산만큼은,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이 집과 땅만큼은 절대 저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분노에 묻혀버렸다.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쳐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나를 따로 불러 이 유언장을 건네시며 말씀하셨다. 민우야,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라. 내 몫은 내가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새어머니의 본색을 알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야,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잠을 잘 못 잤니? 엄마가 영양제라도 챙겨줄게 라며 생글생글 웃는 그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웠다. 나는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며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새어머니가 슬그머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 넣었다. 안 그래도 할아버지 재산 문제 때문에 세무사랑 이야기해봤는데 내 명의로 바로 받으면 세금이 엄청나대. 그래서 일단 내 명의로 돌려놓고 나중에 너한테 증여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더라. 여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줄래?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서류를 빤히 바라보며 짐짓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근데 이거 제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어머니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강압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할아버지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시던 오랜 변호사분의 전화였다. 나는 서류를 든 채 새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변호사님의 첫마디는 내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집안은 여전히 상조회사의 흰 꽃 냄새와 매캐한 향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마음은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하기만 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오직 이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와 작은 대지가 전부였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새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늘 내 앞에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던 새어머니는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해 보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처음 보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은근슬쩍 다가가려 하자 새어머니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민우야, 밥은 먹었니? 할아버지 가시고 네가 고생이 많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는 늘 그랬다. 겉으로는 나를 끔찍이 아끼는 척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인 것처럼 굴었지만 뒤돌아서면 오직 자신의 친아들인 민성 이만을 챙겼다. 민성이의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내가 군대에 갈 때나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걱정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참아왔다. 착하게 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내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산 문제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집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땀 흘려 일에 일구신 내 유년 시절의 추억이자 할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다. 어머니, 방금 그 서류들은 뭐예요? 할아버지 유산 정리 관련 서류인가요? 내가 단호한 어조로 묻자 새어머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아유, 별거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가시고 나서 세금 문제나 명의 이전 같은 거 복잡하잖니. 네가 아직 이런 걸 잘 몰라서 내가 알아서 정리해 두려고 하는 거지. 너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머리 아픈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 어미 못 믿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어미 못 믿냐는 그 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위선적으로 들리는 걸까? 새어머니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을 꼭 잡고 민우야, 이 집은 꼭 내가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던 예전의 민우가 아니었다. 제가 할아버지 상속인인데 명의 이전 서류를 왜 어머니가 혼자 준비하세요? 저도 같이 봐야죠. 내 단호한 태도에 새어머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늘 순종적이던 내가 이렇게 나를 세우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어머니는 가방끈을 바짝 움켜쥐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발걸음을 옮겼다. 민우 너 오늘 정말 예의가 없구나.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타령이니? 나중에 얘기하자. 새어머니가 거실을 나가고 난 뒤 나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다. 무조건 알아내야 했다. 저 가방 속에 숨겨진 서류의 정체가 무엇인지. 늦은 밤 새어머니가 안방에서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새어머니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아까 보았던 영문 모를 서류 뭉치를 찾아냈다. 어두운 거실, 핸드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 서류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구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생전 필체와는 완전히 다른 정교하게 위조된 듯한 증여계약서였고 그 서류의 맨 마지막 장. 수중자 이름 칸에는 내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내내 눈물을 훔치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망인 행세를 하던 새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에는 내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새어머니가 그날따라 정성스럽게 깎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우야, 피곤하지?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으면서 얘기하자.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그 부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오히려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새어머니는 슬쩍 눈치를 보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 쪽으로 밀어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자 새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며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을 했다.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잖니? 네 동생 민석이도 이제 곧 유학을 가야 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그 땅이랑 상가 건물 말이야. 그걸 일단 민석이 명의로 돌리는 게 어떻겠니?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구신 유산이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민우야, 이 할애비가 남긴 건 절대 빼앗기지 말고 네 미래를 위해 쓰거라 하고 신신당부하셨던 그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고작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내고 내 몫을 가로채려 들다니. 심지어 친아들인 민석이의 유학 자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그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확하게 남기신 거예요. 민석이 유학이랑 제 유산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대안한 차분하게 목소리를 내리깔고 대답했다. 내 단호한 태도에 새어머니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나를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민우, 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비록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없었으면 네 할아버지 수발은 누가 들었고 이 집구석이 어떻게 굴러갔겠어.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소린데 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 어미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구나. 억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높이는 새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새어머니의 그 잘난 헌신을 묵인해 왔다. 뒤에서 은밀하게 민석이만 챙기고 나를 차별할 때도 꾹 참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이자 신뢰의 증표였기 때문이다. 헌신이요? 새어머니가 하신 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나요? 아니면 민석이만을 위한 계산이었나요? 내가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한자 한자 내뱉자. 새어머니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네네 하며 참아만 오던 내가 이렇게 날카롭게 받아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새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너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뭐라고 했니?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고집 피우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 이것뿐인 줄 아니? 새어머니는 싸늘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 서류의 맨 아랫부분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서류의 내용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는데 새어머니의 움직임은 이상할 정도로 분주했다. 평소라면 내 눈치를 보며 슬픈 기색을 억지로라도 짜내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거실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울릴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경고음이 울렸다. 할아버지께서 내게 남겨주신 오래된 목조주택과 그 안에 담긴 유산들, 그것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이미 다른 속셈을 품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거실 구석에 서서 서재문을 쾅 닫고 나오는 새어머니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소중히 아끼시던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금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새어머니, 그 가방은 왜 들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물건이잖아요. 내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로지르자 새어머니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늘 나를 향해 짓던 그 위선적인,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의 미소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며 피식 웃었다. 민우야,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이 집구석에 남은 건 빚더미뿐이야.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신경 끄고 네 공부나 해라. 거짓말 마세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할아버지가 이 집과 땅을 제 명의로 남기셨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증명할 서류를 그 가방에 넣어두셨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새어머니가 지금 하려는 짓은 도둑질이에요. 그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언제나 내 앞에서 착한 아들인 자기 친아들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뒤로 딴 주머니를 차던 그녀였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도둑질?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 집에서 네 아버지 수발 들며 보낸 세월이 얼만데 내 아들 진우는 지금 유학 자금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 그런데 너한테 이 비싼 땅을 다 주겠다고?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새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열어 젖혔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할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새어머니가 더 빨랐다. 그녀는 유언장을 발로 짓밟으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불길은 순식간에 유언장 모서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 내 유일한 희망이 재가 되어 사라지려는 그 찰나였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장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새어머니의 친아들 진우였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진우의 손에는 정체 모를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불타가는 유언장과 나,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엄마, 지금 당장 그 불 꺼. 우리가 속았어.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비밀은 그게 아니라고. 진우의 절규에 새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불꽃이 서류를 태우며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 속에서 진우가 가져온 봉투 안에서 삐져나온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우리 할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머릿속이 거대한 혼란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서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달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사방을 둘러봐도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물건들 뿐이라 가슴 한구석이 늘 아려왔다. 하지만 내가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 이 낡은 기와집과 작은 대지를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다. 새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눈빛부터가 달라졌다. 매일 저녁마다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며 나를 압박했다. 민우야, 네가 아직 젊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집 유지비가 만만치 않단다. 세금은 또 어떻고 네 친척들도 다들 나한테 연락해서 이 집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난리야. 네 동생 민석이 대학 등록금이랑 앞으로 유학 자금도 생각해야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사는 걸 원하셨을 거다. 새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고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내 몫으로 남겨진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 자기 친아들인 민석이만 챙기려는 그 영악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보다. 나는 그동안 새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고생한 세월을 생각해서 웬만한 일은 참고 넘겨왔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새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내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자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었다.
너 정말 이렇게 고집 피울 거야? 내가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안을 위해 수십 년을 헌신했어.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명의로 싹 돌려놓고 모른 척을 하니? 모르누. 민석이는 내 자식 아니야? 우리 민석이 인생은 어쩌라고 이래? 새어머니는 급기야 눈물까지 훔치며 나를 천하의 불효자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거실의 스탠드 조명 불빛 아래로 비친 새어머니의 얼굴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주머니 속에서 단단히 쥐고 있던 손을 꺼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새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이 다 연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저 몰래 변호사 만나고 다니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셨나요? 전 이 집 절대 안 팝니다. 민석이 학비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벌어서라도 보태줄 테니까 더 이상 할아버지 유산에 손댈 생각 하지 마세요. 내 입에서 변호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새어머니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잠시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던 새어머니는 이내 이성을 잃은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이 애미를 의심하는 거냐?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 방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방 안의 긴장감을 더해줬다. 새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 방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새어머니의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 집의 상속 문제를 담당했던 변호사 법률사무소였다. 새어머니는 허겁지겁 핸드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통화 버튼을 누르며 스피커폰을 켜고 말았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서재 한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통장과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은 채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겉으로는 언제나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집안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것처럼 연기하던 새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서류 안에는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유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새어머니와 그녀의 친아들 명의로 야금야금 빼돌려진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착하고 미련하게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주먹을 쥐고 또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려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거실로 내려갔다. 새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민우야,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더구나. 네가 건강해야 할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안심하시지.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럽게 들렸다. 나는 밥숟가락을 드는 신용을 하며 슬쩍 그녀의 눈을 살폈다. 저 눈빛 뒤에서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 나와 눈이 마주치자 새어머니는 살짝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따뜻한 국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 철저한 가면극에 소름이 돋아 목구멍으로 음식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고른 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은근슬쩍 할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새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시골 땅 말이에요. 그거 이제 슬슬 정리해서 할아버지 뜻대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새어머니의 숟가락이 식기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멈췄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망울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서늘한 살기를 나는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특유의 부드러운 어조로 받아쳤다. 민우야, 그 땅은 아직 절차가 복잡해서 당장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게다가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단에 넘기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엄마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여자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 철저히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식탁 밑으로 서류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어제 할아버지 서재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유언장이랑 그동안 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서를 찾았거든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새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언제나 여유롭던 눈빛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새어머니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고 나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다 알고 왔으니까.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와 새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이 상상조차 못한 물건을 손에 쥔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서재 한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통장과 서류 뭉치를 손에 쥔 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새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가족 앞에서 보여준 그 지극한 헌신과 눈물들이 전부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들끓어올랐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섰다간 오히려 저 영악한 인간에게 면죄부만 주게 될 뿐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유산, 그리고 내게 남겨주신 마지막 전부를 저 유순한 탈을 쓴 악마에게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었다.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아침, 거실로 내려가니 새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민우야, 일찍 일어났네? 피곤해 보이는데 국 좀 더 줄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럽게 들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이 마치 모래알 같았다. 새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며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민우야, 할아버지 유산 상속 절차 말이다. 네가 아직 복잡한 법을 잘 모르니 내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어떠니?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우리 찬우도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니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좋게 나누는 게 할아버지 뜻일 거야. 찬우, 새어머니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아들. 그 찬우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할아버지의 유산에 손을 대려 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새어머니는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다. 나는 밥 먹던 손을 멈추고 새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새어머니, 할아버지 유산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법적으로도 할아버지는 제게 전부 위임하셨으니까요. 내 단호한 어조에 새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늘 내 앞에서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 코스프레에 속아 넘어가던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특유의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덮어 잡았다. 민우야, 엄마를 못 믿는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눈가에 촉촉옥이 물기가 어린 모습은 정말이지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예전에 나였다면 또 마음이 약해져 사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차갑게 새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만하세요. 그 가짜 눈물 이제 지겹습니다. 그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슬픈 표정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일그러진 입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르릉거렸다. 할아버지 방에서 나온 서류들 제가 다 봤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우 뒷바라지 하려고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셨더군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새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네가 눈치를 채셨다 이거지? 착한 척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네? 그녀는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근데 민우야, 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 네가 가진 그 서류 몇 장으로 날아갈 내가 아니란다. 이미 이 집안의 모든 인감도장과 중요한 권리는 다 내 손에 넘어왔어.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일을 저지른 걸까? 손에 땀이 흥건해졌다. 바로 그때 내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거세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담당 변호사님이셨던 이 변호사님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서둘러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님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지금 당장 피해야 해. 지금 네 새어머니가 사람들을 보내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 원본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콰강.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새어머니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가리켰다. 저 녀석 가방 뒤져서 서류 다 빼서, 그리고 절대 곱게 내보내지 마. 사내들이 내게로 무섭게 돌진해 오기 시작했다. 피할 곳이 없었다. 새어머니는 멍하니 서서 내가 내민 서류 봉투와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담긴 USB를 바라보았다. 평소에 그 도도하고 가식적이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거실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째깍째깍째깍. 그 소리가 마치 새어머니와 그녀의 친아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민우야,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네가 지금 무언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한 모양이구나. 내가 언제 너를, 그리고 아버님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다고 그러니? 난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새어머니는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손끝에 닿은 그녀의 온기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지금까지 착한 아들 노릇을 하며 참아왔던 내 안의 모든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 내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무시와 차별, 그리고 뒤에서 친아들만을 챙기며 나를 철저히 배제하려 했던 새어머니의 영악한 미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오해요? 더 이상 그 가식적인 입으로 오해라는 말 꺼내지 마세요. 이 유언장 원본과 녹음 파일 안에 새어머니가 변호사와 짜고 할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유서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믿으셨고 이 유산이 저질스러운 탐욕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게 모든 권한을 넘기셨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낮게 깔렸다. 새어머니는 내 단호한 태도에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언제나 순진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던 착한 민우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한 사람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우야, 제발.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이러니? 네 동생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 네 동생 앞길까지 막으려는 거야? 내 동생이요? 그 녀석이 제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훔치려던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새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묶어두려 하지 마세요. 이제 법대로,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방식대로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뒤를 돌았다.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한 걸음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거실 창밖으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유리창을 거세게 두드렸다. 번쩍하며 번개가 치고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우 같기도 했고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 같기도 했다. 문 앞까지 걸어가 신발을 신으려 할 때 뒤에서 새어머니의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깔깔거리는 웃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들킨 인간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내는 기괴한 실소였다. 그래, 네가 제법 머리를 썼구나, 민우야. 내가 너를 너무 얕봤어.
그녀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가식적인 다정함은 완전히 거치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표독스러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는 신발을 신다 말고 멈칫하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어머니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정에서 싸우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리고 네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지. 새어머니는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면에 피비린내 같은 서늘함이 느껴졌다. 새어머니는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친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친엄마의 사고사. 내가 아주 어릴 적 기억조차 흐릿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새어머니가 이 타이밍에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며 얼어붙었다. 새어머니는 얼어붙은 내 표정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궁금하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거성호텔 펜트하우스로 와. 네가 몰라야 했던, 아니 평생 알지 못했을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혼자 와야 할 거야, 민우야. 안 그러면 네가 가진 그 유언장 따위는 아무 쓸모도 없게 만들 카드를 내가 터뜨릴 테니까. 새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손에 든 유언장 서류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음모는 무엇일까? 시커먼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며 나는 굳게 닫힌 현관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